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입니다. 금일은 2025년 10월 26일이고요. 대한광통신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가 되게 되면서 지금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거와 같이 중요하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효율화라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서 대한광통신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슈가 되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9월 14일까지 방송을 하고 이사 준비나 거치 문제 때문에 방송을 못했어요. 그 동안 거의 한 달 보름 정도 됐는데 수익률 변화를 확인해 보게 되면 한미반도체, LG화학, 현대제철, 오르비텍, 대한전선, 한정기술, KMW, 한국투자증권, 코스모신수자, 에코프로 현재 수익률 보게 되면 한미반도체가 60%가 넘었고요. LG화학도 40%가 넘었습니다. 뭐 현대제철은 5%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르비텍이나 대한전선 10%대 상승, 한정기술이 21% 상승입니다. KMW가 4% 적자, 손실이죠. 하나투자증권이 12% 마이너스고요. 코스모 신수제와 에코프로가 역시 45%, 79%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혹은 제가 관심 있게 바라봤던 종목들의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이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이 대한광통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베인 컨설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2025년 기술 보고서. 이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AI 컴퓨팅 성능 수요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무어의 법칙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핵심 IT 인프라를 혁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2년마다 2배로 증가하는 무어의 법칙인데 이 효율성 향상 속도를 2배 정도 1년마다 2년마다 증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인 보고서에 따르면 AI 컴퓨터 성능이 전 세계 수요의 연평균 4.5배씩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라는 걸 얘기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컴퓨팅 수요 200기가와트에 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만 100기가와트에 차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량을 구축하려면 연간 5천억 달러의 자본 지출이 필요하고요. 연간 2조 달러의 매출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간 2조 달러는 우리나라 GDP가 2조 달러가 안 되죠. 그만큼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쭉쭉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핵심 IT 인프라를 현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효율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효율화. 우리가 전기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구리선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구리선이 열로 인해서 혹은 전기 손실이 막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줄이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죠. 이게 에너지 효율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에너지 를 나타내는 IEA죠. 거기에서 확인해 보게 되면 지금 2024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가속 서버와 범용 서버를 확인을 해 봤을 때 전력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속 서버라고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HBM 이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D램을 계속 쌓아서 만드는 거잖아요. 즉 범용 서버를 올리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범용 서버에서 1이 데이터라고 한다면 지금 HBM에서는 3, 4, 뭐 12단까지 올라갔죠. 뭐 20단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전력 소비량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가속 서버 때문에 결국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2025년에서 2030년 동안 서버의 전력 소비 증가율이 약 70%에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가속 서버의 전력 소비 증가에 기인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엔비디아는요, 광자칩이라는 걸 발견을 합니다. 전기 대신해서 빛을 이용해서 적은 전력으로 빠르게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앞서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전력을 보내는 데 있어서 구리의 섬유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열이라든가 이런 게 높아지게 되면서 전력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거를 현대화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광섬유를 통해서 빛으로 에너지를 전달을 한다. 그러면 이거 대비해서 효율이 1000배 이상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저칩을 확인을 다 해봤어요. 광섬유, 뭐 광자칩 이런 걸 다 확인해 봤습니다. 뭐 광 케이블도 있겠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해봤는데 뭐 괜찮은 종목이 한 5종목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은 대한광통신이 향후에 기대감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1차적으로는 대한광통신을 단기 매매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다 아실 거예요.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대한광통신은요, 광섬유, 광케이블 제조업체죠. 뛰어난 기술력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고, SKT, KT, LGU 플러스, 한국전력 등이 파트너사였잖아요. 그러면서 세계 유수의 광섬유 제조업체와 경쟁하고 있고요. 유럽과 미국 등으로 시장망을 확충을 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죠. 또한 광통신 산업의 핵심 제품이 광섬유, 코어 모재 단계에서부터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광섬유를 활용해서 광케이블, OPGW를 생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양증권에서는 이런 리포트를 쓴 거예요. 대한광통신이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인한 수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전방 산업의 포트폴리오 변화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10년 미국의 광섬유 가격이 유럽, 중국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의 수익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10분기 연속 적자 종료 후에 본격적인 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 광섬유 가격 반등 시에 주가 탄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방산 프로젝트에 대한 이슈가 있죠. 방산 프로젝트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드론 있죠. 드론을 광통신을 통해서 사용을 한다, 뭐 이용을 한다, 유지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방선을 빼고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실적은 10분기 연속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끝나면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이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 분기로 단타를 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드릴 수 있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3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다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단기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 때문에 500원부터 벌써 4배 이상 증가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2020년부터 적자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흑자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지지가 나왔던 가격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1750원 정도가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던 가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단타 매매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해 드리는 겁니다. 물론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내년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부터 적어도 2020년의 고점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다. 왜? 내년에는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를 한다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2,4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더 이쁘게 보려고 바꿔놨는데, 그러면 내년에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된다라고 가정까지 하게 되면 앞으로 거의 100% 이상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외국인도 1,000원짜리를 건들고 있는 거죠. 동반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은 아마 분할로 매매가 진행이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조정을 받아도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 같고요. 상승을 하더라도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확한 매매 타이밍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여기 보시게 되면 더보기라고 있죠. 더보기를 누르시면 밑에 무료 신청 링크가 있어요. 여기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냥 뭐 이용할 혜택,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적어 주시면 텔레그램 주소를 보내드릴 거예요. 텔레그램 주소. 이 텔레그램 주소는 뭐냐면 이렇게 글이 올라옵니다. 뭐 KMW 없는 사람들은 매수해도 된다. 참고로 9월달 이슈고요. 그 다음에 지금 T로보틱스와 함께 코리아 서킷도, 그 다음에 시메스도 상당히 올라갔고요. 하나마이크로는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했죠. 2배 증가를 했습니다. 뭐 3만원대까지 왔으니까요. DIT나 이런 종목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에로티베큐이나 PO옵틱스 이런 종목들도 거의 30%에서 40% 이상 주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텔레그램에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기존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10개 있죠. 그 외에도 지금 대한광통신에 대한 내용도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정확한 타이밍이 이거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4배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제가 2차 전지안에서 어제 제가 대주전자재료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한 가격 전략도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는 2차 전지나 혹은 실적주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적어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적어갖고 보내주시는 분 중에서 이 텔레그램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보내주시는 분에서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30명 정도밖에 자리가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